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채권자들의 돈 갚으라는 독촉과 가압류, 압류, 경매 등에 지친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집안의 살림살이인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등의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유체동산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가 되어 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겪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적어도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면책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 법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지명령, 금지명령입니다. 중지, 금지라는 말이 무언가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각각 어떤 의미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 모두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전에 강제로 채권자들의 권리 실현 행위 등을 막아서 채권자가 가하던 여러가지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 둘 다 채무자를 위한 명령이지만 그 효력이 다릅니다. 중지명령은 기존에 이미 신청한 압류에 대한 중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새로이 압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이럴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반면에 금지명령은 압류에 대한 본질적 금지입니다. 새로이 압류를 하는 것이 원천 금지가 되는 것이죠. 채권자가 금지명령에 위반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효력 발동 형태도 다르지요. 중지명령은 압류가 이루어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하면 됩니다. 반면에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정본이 도달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의 경우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또는 월급 등의 압류 절차는 중지됩니다. 가령 급여가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는 지속이 되나 해당 압류금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 변제에 그 압류금이 사용이 됩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월급, 상여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도 금지되지요. 단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는 소송행위는 허용이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금지명령은 신청 후 일주일 정도에 내려지는데요.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버거운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고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지, 금지 명령을 잘 이용해야 하겠지요.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를 통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등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